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요즘 학생 수가 확 줄면서 대학들도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레전드가 된 부실부실 대학을 두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한중대학교입니다. 한중대는 1992년 동해에서 동해전문대라는 이름의 전문대로 개교하여 1999년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하면서 동해대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하였는데요. 동해시에서도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 이렇게 앞에는 계곡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설립의 근본 자체가 비리였는데요. 4년제가 되려면 기본 재산으로 12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총장은 110억 원 정도를 단기 사채로 빌려서는 법인 명의의 한 달짜리 정기예금 통장에 넣어 교육부에서 심사를 통과했고, 설립 이후로도 장학금이나 연구비로 쓴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서는 204억 원 정도를 빌라 구입이나 회사 설립 등의 개인 용도로 썼다고 합니다. 게다가 교직원들의 급여 역시도 9억 원 정도를 횡령하기도 하였고, 총장의 딸과 아들을 조교나 직원으로 채용하고는 출근도 하지 않았지만 월급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04년 총장이 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면서 같은 재단에서 건설 중인 광희전문대학 역시 인가가 취소되면서 폐건물로 남아버렸고, 2005년 동해대는 한중대로 이름을 바꿉니다. 학과는 간호보건대나 관광디자인, 스포츠대학 등 나름 취업이 잘 될 것 같은 전공들로 만들기도 했었는데, 2009년 간호학과는 4명 모집에 165명이 응시하는 등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기도 하였고, 특히나 4년제 유일한 태권도 대학으로 체육인들의 주목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름부터 한국과 중국의 앞글자를 따서 지었다고 할 정도로 중국 친화적인 학교로 바꾸는데요. 국내 유일의 중국 전문가를 육성하고 재학생의 3분의 1을 중국 유학생으로 채우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고, 영어 표기 역시도 HANZHONG 유니버시티로 굉장히 중국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2015년에 중국인 유학생은 1명만 남는 등 유학생이 오지 않아 유학 비자도 발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데요. 그리고 이름만 바꿨다 뿐이지 비리는 여전했는데, 교직원 임금만 330억 원이 밀렸고, 실제로 한 교수는 월급이 1년에 2번만 나와 밀린 월급만 2억이었으며 집까지 팔고 방학 땐 노가다를 뛰거나 대리운전을 하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리가 횡행하자 관선이사까지도 파견하였지만 전혀 대학의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2015년에는 대학구조 개혁평가에서 퇴출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E 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에 한중대를 중국의 무창이공 학원이라는 곳에서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유학비자 나오지 않는 대학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접어버렸고, 2011년에는 94%까지 신입생 충원율을 끌어올리기도 했었지만 2016년에는 600명 정원 중에 170명만 입학하는 등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결국 2017년 교육부에서는 횡령한 교비를 환수하고 교직원 임금을 주지 않으면 폐교 처리한다고 최종 통보를 하지만 학교는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동해시 주민들이 한중대의 공립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기로 했었지만 시 재정 역시 별로 없어 실현되지 않았고, 꿈도 희망도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 2017년 10월 교육부에서는 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미지급 임금이 448억 원까지 늘었다고 하지만 아무도 받지 못하였다고 하고, 재단인 광희학원은 파산 선고를 하였으며, 그나마 야구부였던 선수들은 성균관대나 고려대학교로 편입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많은 학생들은 편입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벽성대학입니다. 방송인 유정현의 할아버지로도 알려진 류충렬 설립자가 전쟁 고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준다면서 만든 소년 수양원이 학교가 되어 1995년에는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벽성전문대학으로 개교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학위 장사로 유명했습니다. 주말반을 운영하면서 토요일에 격주에만 수업을 했지만 이마저도 학생들이 들으러 오지 않아도 학점과 학위를 준 건데요. 그렇게 허위 학점을 받은 학생 수만 1,400여 명에 달했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법정 수업 일수가 부족해도 학점과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까지 하였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여 1,424명에 대해 학점 취득을 전면 취소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이 중 181명만 학점 취득을 취소시켰고, 결국 교육부에서는 폐교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자격증을 땄던 학생들의 자격증마저 취소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학교는 교육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소송까지 가면서 신입생까지 받는 패기를 보였지만, 당연히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결국 소송은 취하했고 폐교 절차를 밟게 됩니다. 폐교 4년 후에 한 기자가 벽성대를 가서 기사를 썼는데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에 원룸촌 전체가 다 죽어버려 2014년 이후로는 시간이 멈추어 있었다고 하고, 2019년에는 한 러시아 제외 동포가 전선 등을 훔쳐가다가 잡히기도 했다고도 하네요. 다음은 경북
국립외대입니다. 대구시에 있는 학교로 이름만 들으면 뭔가 국립 같기도 하지만 사립외대였는데요. 이 건물 하나 외에 농구장과 잔디 운동장 외에는 그 어떤 시설물도 있지 않아 조금 좋은 고등학교보다도 못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도 했습니다. 학부는 2개에 재학생 수도 300여 명인 정말 말 그대로 미니 대학이었는데요. 원래 정원은 600명인데 한 번도 꽉 찬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학교에 말벌이 많은지 이렇게 말벌주의 문구를 붙여 놓기도 해 놓았었는데요. 이 학교는 설립자의 아내가 총장, 박남이 대학원장, 차남이 부총장, 며느리도 이사로 있던 가족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의 설립자는 경북과학대학교를 설립하여 총장을 하다가 부실과 비리가 들통나면서 관선 이사에게 밀려났고 이후로 경북외대를 세웠다고 하는데요. 2010년에 교육부에서 재정을 개선하라고 하여 35억을 추가 출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땅이 안 팔렸다면서 6억만 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시가보다 땅을 비싸게 내놔 안 팔렸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이 설립자가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는 내사를 시작하여 총장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결국 총 17억 원 정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곤 합니다. 당연히 이 학교도 교직원들이 임금 체불에 시달렸지만 이 가족은 교직원 평균 급여의 3배에 이르는 급여를 챙기고 업무 추진비와 법카 등을 맘대로 썼다고 하네요. 결국 2013년 자진 폐교 신청서를 냈고 많은 편입생들을 남긴 채 사라집니다. 이 중 2명의 학생은 직전에 폐교된 건동대에서 편입된 분도 있었는데요. 왜 바로 폐교시킬 거면서 이렇게 받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남들은 한 번 겪기도 힘든 폐교를 2번 겪은 심정은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요. 대구에 있진 않았지만 경북엔 대구 미래대도 있었는데요. 경북 외대와는 달리 굉장히 넓은 10만여 평의 부지에 영구 강의동, 자동차 실습관, 장애인 정보센터에 예비군 대대까지 갖춘 굉장히 큰 학교였습니다. 심지어 일리노이 주립대와 같은 학교와 자매 결연까지 맺었으며 베트남이나 일본의 대학들과도 이딴 교류 협약을 하고 KT 같은 회사들과 산학 협력을 하는 등 잘 나가기도 했었는데요. 장애인 재활, 동물 분야 특성화를 한다며 특수예술제약과 동물매개 재활과 같은 뭔가 취업이 잘 될 것 같은 과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으로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되고 2015년에는 퇴출 등급인 E 등급을 받았는데요. 역시 여기도 비리가 문제였습니다. 대구미래대의 총장은 교비 등 1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하기도 하고 학교 교직원 채용 대가로 1억 3천만 원을 받은 후 경북도 교육청에 공무원 친인척을 취업시켜주기도 하여 결국 구속되고 징역 2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교직원들의 임금 역시 체불한 것으로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결국 모집 정원을 1200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줄이지만 신입생들은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이사회에선 2017년 폐교를 의결하게 되었고 2018년 폐교됩니다. 이런 부실 대학들은 거의 이런 채용 비리와 교비 횡령, 임금 체불이 국룰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